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건 ASMR입니다. 안녕.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이크 털을 만지면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수다를 떨지 아무것도 생각하고 온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는 걸로 그때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방금 이제 코코넛 레인 영상을 찍고 강아지랑 산책을 갔다가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맨날 산책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바로 찍고 있어요. 제가 굉장한 집순이잖아요. 제 마지막 외출 놀러 나간 게 이제 제가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은 아니다. 한 달은 무조건 넘었고 하여튼 꽤나 길었던 수다 영상이 있었거든요. 파란색 카라티를 입고 이제 수원 스타필드에 놀러 갔다 왔어요.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얘기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가 놀러 나간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10월 초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날 놀러 나간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동안 계속 영상 찍고 쉬고 영상 찍고 할 일만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드디어 이제 놀러 갈 시간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이랑 월요일에 놀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어디 사는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거든요. 충남인데 그래서 맨날 놀러 가는 게 수원을 가거나 대전을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뭐 광명도 가봤었고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먹고 놀러 가면 이제 뭐 부산도 갔었고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버스 타면은 서울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서울로 놀러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갑자기 놀러 가는 갑자기 그 버스 타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떠오른 건데 제가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지금 2년 반 정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한 달 정도인가 어쨌든 그
완전 위쪽이었어요. 그때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내가 그 편의점 야간 알바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딱 5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토요일 아침 7시에 알바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면회를 하던지,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걸 택할 건지, 아니면은 토요일 7시에 끝나고 그날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날 그 일요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갈 건지,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항상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도, 뭘 선택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기는 해요. 이거 안 만지고 있었네. 어쨌든 근데 그것, 이게 뭐지, 약간 알바를 해서 피곤한 것도 있는데, 제가 그 면접하는 그쪽까지 가는, 면접이래, 면회하는 그쪽까지 가는 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환승하고 마지막에 택시까지 타야 되거든요. 총 왕복 10시간 정도 걸려서, 그니까 그 한 5시간 정도 얼굴을 보려고 길에서 10시간을 쓰는 거죠. 그거를 매주 했었어요. 한 4~6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죠? 그래서 면회에 가면은 무링글도 시켜 먹었고, 무링글 시켜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거기 안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먹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도시락 이렇게 먹을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이스박스 케이크도 만들어가고, 크리스마스 때는 쿠키도 만들어가고, 물론 쿠키가 다 타긴 했지만은 쿠키도 만들어가고, 유부초밥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유부초밥도 바이바이 싸들고 가고, 생일 때는 미역국도 싸들고 가고 그랬어요. 지금 남자친구랑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알게 돼서 22살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근데 19살부터 22살 때까지 쭉 연락을 했던 건 아니었고, 이제 중간에 그 친구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잠수를 탔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 2년 만에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연락을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저 오늘 너무 왼쪽 오른쪽으로 안 움직이죠? 지금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원래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진짜 착했거든요. 지금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근데 팩트예요. 제가 진짜 착했어요. 지금 안 착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바보같이 착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초, 중, 고 대학교 2학년까지 중국에서 다녔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못했는데 사실 변명, 핑계 뭐 이런 거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데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가 이제 너무 못나 원래 중학교 때는 되게 잘하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나만큼 잘하는 친구들이 몇천 명이 있는 학교니까 저는 그 사이에서는 되게 밑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저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그렇다고 해도 이게 아예 중국인과는 다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중국 친구들은 집에서도 중국어를 하고 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게 중학교 때까지는 잘 안 느껴지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기도 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되게 젊으셨어요. 저희를 맡았던 게 처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게 자습 시간이었나 그랬는데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나갔죠. 그랬더니 이제 복도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보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고등학교 진학하고 첫 시험을 본 후였을 거예요. 제가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이모가 선생님한테 아마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공부를 못해도 중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갑자기 공부를 확 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이제 근데 제가 성적이 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담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들이 저를 조금 무시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은따 같은 느낌이랄까? 왜냐면 일단 담임 선생님이 저를 뭔가 다 시키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들이 뭐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이제 맨 앞줄 친구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뒤로 오면서 이제 차례대로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의 답은 뭐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맞았습니다. 뭐 저는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한 중간 정도쯤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 줄에.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긴장하면서 이제. 왜냐면 저는 그 문제를 일단 틀렸지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담임쌤이 제 뒤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때 진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그 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저를 이제 건너뛰니까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되게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니 제가 틀렸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를 어쨌든 건너뛰어서 되게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반 친구들이 나를 뭔가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평소 그런 행동과 눈빛, 말투에서 사실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한번 진짜 제가 화장실 가서 울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반의 부반장인가? 하여튼 그 반장이 여자였고 부반장이 남자였나? 반대였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여자인 반장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대청소하는 날이었어요. 학교 전체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실하고 뭘 내뺀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라고 했는데 뭐 꼼수를 써가지고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열심히 알아서 뭐 창문을 닦는다거나 바닥을 닦는다거나 뭐 책상을 옮긴다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반에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2층인가 3층에 다른 그 교실이 있는데 맞다. 그때 학년을 올라가는 제가 고1이었는데 고2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짐을. 근데 그 위층에 있는 친구들이 그 위층에 계신 모르겠어요. 어쨌든 위층이 청소가 잘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라가서 저희 반 친구 몇 명이서 올라가서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가 가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가야겠다 하고 그 호명 받은 친구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이제 저도 앞으로 갔는데 그 반장인 여자애가 저를 제가 딱 가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어떻게 쳐다보는 건지도 모르겠네.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너도 같이 가게 이렇게 뭔가 너도 가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너무 갑자기 그래가지고 대답을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분명히 저를 그렇게 대하는데 반 친구들이 저를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말이라도 제대로 해볼걸 이러면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21살, 20살 이쯤에 약간 흑역사가 있는 게 제가 너무 뭔가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제 세 보일 거야. 이러고 한동안 되게 센 척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정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막 일부러 욕도 배우고 욕 잘하는 친구한테 욕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막 옷도 이렇게 시커먼 거 맨날 입고 다니고 막 피어싱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한 7개, 8개 정도 있었고 막 타투도 막 가리려고 그랬고 그랬었는데 한 1년 조금 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맞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저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막 그러려고 했을까? 자아를 바꾸려고 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반을 나왔거든요. 그 뭐니 문과를 선택하면 반을 나오는 거고 이과를 선택하면 고등학교 때 있던 그 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문과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다른 반에 들어갔는데 그 반에서는 나름 꽤 괜찮게 지냈어요. 일단 선생님이 되게 나름 잘 챙겨주셨고 편견 없이 되게 잘 챙겨주셨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되게 절친 되게 친한 친구 마음 맞는 친구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2학년 때는 나름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갑자기 그때부터 되게 우울증이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던 그런 게 이제 터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2학년 2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우울하다가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인스타를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인스타를 보면서 되게 비교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얘랑 비교할 거야 라고 해서 비교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냥 보다 보면은 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되게 쭈글쭈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네. 뭔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한번 보고 나면은 뭔가 좀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인스타를 20살 때부터 했었어요. 왜냐면 중국에 있었으니까 인스타의 존재는 알았지만
되게 신기했어요. 와, 이렇게 틱틱틱틱 누르면 넘어가네 막 이러면서. 부메랑이라는 것도 진짜 신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신기하니까 계속 이제 하다가 막 열심히 올리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제 성격대로 돌아왔던 게, 제가 원래 SNS를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뭐 피드 같은 거나 스토리 같은 거를 잘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보는 용도로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용도로만 됐었는데, 그거를 보는 것도 어느샌가는 이제 너무 에너지가 빨리고, 어차피 나랑 연락하는 친구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나? 왜? 진짜 쓸데없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인스타를 지운 지는 조금 됐습니다. 근데 인스타를 지우니까 확실히 비교할 대상이 이제 없잖아요, 사실. 그냥 뭐 유튜브에서 있거나 하여튼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더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일단 비교군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요즘에 인스타는 사실 거의 다 인스타 하잖아요.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 뭐 한심하다 이렇다 그런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인스타 재밌어요. 재밌는데 만약에 내가 인스타를 보면서 조금 즐겁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뭔가 점점 자존감만 내려간다 이러면은 인스타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삶에 지장이 없다. 저는 사실 인스타를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안 지웠던 이유가, 뭐 놀러 갈 때 그래도 인스타 보면은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지울까 하면서도 안 지웠었거든요. 근데 안 지우니까 어쨌든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도 인스타를 안 해요. 맨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찾는데, 나도 그래지 뭐 그래가지고 지웠는데 진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네이버 보려고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안 하다 보면은 꽤 괜찮을걸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만 다뤄볼까봐요.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우울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좀 우울한 얘기하면은 같이 우울할까봐. 근데 오늘은 그냥 우울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옛날에 그랬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은 완전 괜찮아요. 이겨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